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그 한번 먹고 나면은 이좀 뭐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예,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간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간호사님께서 저희들이 60갑자만 능한 줄 알았는데 이 꿈 해몽에도 대단하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맞으십니까? 꿈 해몽뿐만 아니라 이 얼굴 보는 관상, 그 다음에 손금 보는 수상. 수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성명학, 또 이름, 또 성명학 이것도 보지요. 혹시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아이고 방송 초미부터 그냥 돌발 질문 하나 던지려니까 조금 쑥스럽기도 하네요. 혹시 족상도 보십니까? 그건 안 봅니다. 아, 그건 안 봅니다. 예, 옛날에 예, 제가 한참 이게 공부할 시절에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뭐 여럿이 다 배웠어요. 근데 저는 그것만큼은 안 배웠습니다. 일부러 그것까지는 내가 배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되는데 뭐 그 양발 벗잖아요. 예. 그 정도까지는 이 수행자가 그 정도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그것도 족상도 뭐 있다 하더라고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안 합니다. 아니 족상은 수행자가 그 의뢰하신 분의 양말을 벗겨서 발을 이렇게 닦아드리고 씻겨드리고 하는 것도 수행자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사주, 관상, 수상, 또 성명학 요 네 가지만 보면 다 나오니까 굳이 뭐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족상은 안 배웠습니다. 족상을 배웠으면은 이 발도 씻겨드리고 의뢰인의 발도 씻겨드리고 그것도 일종의 봉사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발도 씻겨드리면서 요즘 발 마사지도 있어요, 스님. 야, 스님이 양말 벗어라 해서 뭐 발을 본다는 게 좀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저 지금도 그거는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 저기 보살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럼요. 예, 처사님들이 많이 오면은 예, 뭐 할 수 있지만은 거의 90%가 보살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 했죠. 예. 자, 근데 우리 이제 이 간호사님의 꿈 해몽은 제가 듣기로는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꿈 해몽을 하기에는 반드시 이 사주 생년월일과 시를 받아서 사주를 푼 다음에 꿈 해몽을 풀이해 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전해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날 이제 꿈이라는 거는 이게 사실 밤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가령 한 10시부터 뭐 한 3시, 4시까지는 꿈을 꿔도 별 그렇게 머리에 확 안 닿아요.
근데 어느 때 이게 제일 꿈이 맞고 또 선명하냐면은 한 이 동틀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한 4시부터 5시 뭐 또 늦게 자는 사람은 6시죠. 그때 이게 꿈을 꾸는 게 그리고 이 나한테 덕이 되는 꿈이라는 그 해가 되는 꿈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 영화 보듯이 아주 그냥 뭐 흐릿한 게 아니라 어제 무슨 꿈을 꿨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각인이 확 되는 것처럼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면은 아 평상시에 이거 안 꾸던 꿈인데 하면서 이게 확 이렇게 얼굴에 저 머리에 남는 게 그 꿈인데 보통 새벽에 꾸는 게 나한테 뭐 기륭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예. 우리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떨어지는 게 제가 어저께 꿈을 꾼 시간이 아마 새벽 한 4시에서 5시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4시에서 5시경에 꿈을 꿨는데 저희 집에서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마치 한 편의 영화 보듯이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뒤에 펼쳐질 이야기가 이 박근혜 대통령의 꿈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생하게 꾼 박근혜 대통령의 꿈 이야기를 우리 이제 스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스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해몽하기 전에는 사주를 봐야 된다. 이 당사자의 사주를 봐야 된다. 또 꿈속에 등장한 인물의 사주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꿈 해몽을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일반 다른 그 점집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꿈 해몽해 주는 거하고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군요. 틀리죠. 이제 이 사주 팔자라는 거는 그 내가 이제 변경을 하려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태어난 연, 월, 일, 시를 이제 뜻하거든요. 요즘은 뭐 제왕절개라 그래가지고 뭐 시를 또 바꿀 수도 있고 또 날짜도 바꿀 수 있고 그렇지만은 과거에 비춰보면은 그 자연분만을 하잖아요. 그래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가령 뭐 목화, 토, 금, 수 이래가지고 내가 막 가령 사주에 뭐 목이 모자린다 이러면은 어디다 보충을 하냐면은 이름에다 보충하는 거예요. 성명학 거기서 이제 이렇게 바란스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 처음에 이게 그 꿈 해석할 때도 사주를 놓고 봐야 돼요. 그냥 그것만 듣고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변함없는 사주를 놓고 보고 그 다음에 성명학을 또 놓고 보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부모하고 자식 이걸 또 놓고 보면 확실하게 그건 나오지요. 그리고 그 꿈 해몽만 듣고 기lun이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날짜도 보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거의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거의 맞는 격이에요. 흉할 때는 흉하고 또 아주 좋을 때는 아주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좋은 분한테는 항상 그래요. 저는 뭐 그렇지 않지만은 좋은 분한테는 항상 그 복권을 사라 로또 언제 어느 때 행운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저는 사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스님 그 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번호는 알려줄 수가 없고 설사 알아도 제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일주일마다 딱 뭐 많이 사지 말고 그냥 한 5,000원치만 그냥 이렇게 재미로 사세요. 그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언제 어느 때 이제 이 좋은 꿈을 꾸게 되면은 그러잖아요. 로또 한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진짜 좋은 꿈을 꿔가지고 샀더니까 이런 행운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좋은 꿈 꾸면은
그걸 물론 뭐 사형심이겠지만은 그래도 내한테 어느 때 이 행운이 올 줄 모르니까 꼭 사실하는 내가 말씀을 또 드려요. 또. 예. 자, 두 번째 저희들이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간호사님께서 지금까지 이 꿈 해몽 해 주시면서 혹시 뭐 로또를 사러 권장한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로또 1등 당첨되신 분 있습니까? 제가 그래요. 절대로 당첨이 혹시 된다 그래도 절대로 발설하지 마시라고 내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그 사실 로또 당첨되는 거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니라 피땀 흘려 노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 하루아침에 진짜 그 5,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진짜 벼락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 혼자만 알고 있어라. 알리는 순간 벌써 이 자파리들이 끼어가지고 이거는 다 흩어지는 격이니까 될 수 있으면은 1등 맞으면은 내 혼자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동네 살지 말고 조용히 떠나 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과거에 보면은 로또 1등 맞은 사람이 그 막 친척한테 뭐 빌려주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절대로 그건 혼자만 알고 있을 거라.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조용히 사시라고. 그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죠. 예. 뭐 로또 당첨은 이 부부 간에도 절대 얘기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밀이라는 거. 이 비밀이 새는 순간 그 돈은 본인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마치 미끼 든 독에 물 붓기 하듯이 다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아마 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님께서는 그 시로 아마 지금 준비를 하셨을 건데 그 방송 중에 시 얘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 얘기는 절대 방송에서도 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드린 자료만 가지고 풀어주시는 걸로 아마 저희 방송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의 시를 넣어서 사주를 풀었고 그리고 이제 저 역시도 저의 시를 넣어서 사주를 풀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사주를 푼 다음에 이제 꿈 이야기로 이제 순서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 사주를 보면은 참 이게 음양으로 왔을 때는 목화 토금수가 있는데 화가 전혀 없고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목이 많고 이분은 뭐 이게 그 전에 나오다시피 남하고 타협을 안 하고 아주 올곧 이래 나가십니다. 그리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막 참 또 한때는 뭐 또 저 반대편에서 또 좀 뭐 이렇게 또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지만 이분이 사주가 원래 그래요. 그리고 우리 저 신동호 박사님도 이렇게 보면은 골고루 들었긴 들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사주처럼 이 나무가 많아요. 이분도 보통이 아니거든. 또 1월 26일에 이게 음력이죠. 예. 1월 26일이면은 너무 1월 달이 참 또 강한 편이고 사실 좀 이 팔자가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나무가 이게 많다는 것은 뭔 뜻하냐면은 남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불이 정은 타협을 안 해요.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나가시겠지만은 아주 그냥 나쁜 거는 절대로 타협을 안 하시고 내가 한번 마음 먹은 뜻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 박사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사주 붙여놓으면은 이게 충이 된다. 충돌이 난다. 이런 격이라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상생해 주면 되는데 이 충돌이 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그렇게 잘 맞는 편은
아니다. 나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저의 사주를 봤을 때는 두 사람 다 세다. 결론은 세죠. 세다. 예, 세죠. 근데 이게 굳이 이제 뭐 이거 따지다 보면은 이건 살이 안 들었어요. 처음에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저는 그래요. 이 집안에 살이 들었나? 안 그러면 엄마 아버지하고 살이 들었나? 내 자식 남편하고 살이 들었나? 그걸 먼저 따지거든요. 살이 들면은 분명히 안 좋아요. 근데 이 두 분은 보면은 뭐 살은 안 들었어요. 근데 서로 이제 강하다 보니까 좀 뭐 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은 나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의견 충돌은 나지만은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뭐 그렇게 뭐 이게 막 헤어지고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의견 충돌은 날지언정 그래도 상생은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또 한편으로 또 있어요. 육식갑자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살은 안 붙었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스님 세 번째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저의 사주가 한마디로 둘 다 세다라고 주셨는데 저울에 올렸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셉니까? 아,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셉니다. 아, 조금 셉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 참 여자분이지만은 절대로 여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저 박사님도 아주 카리스마 있고 세긴 세요. 근데 두 분이 딱 저울에 달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사실 저 따지고 보면은 이거 강한 분들이 보면 따지고 보면 참 외로운 사주예요 이게. 예. 이게 강한 게 한편으로는 엄청 또 혼자 놓고 봤을 때는 외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분 다 외로운 사주다. 예,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또요. 아니 외로운 사주와 외로운 사주의 만남은 합 아닌가요? 그게 뭐 이렇게 합은 될 수가 없고요. 예, 약간 그렇게 외로운 사주, 외로운 사주 만나면은 뭐 이게 융합될 것 같지만은 그게 또 합이 안 되고 또 이게 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외로운 사주가 만나면 더 외로워지나요? 아, 그럼 어? 그러니까요. 이 두 분 사주가 목이 많은 거는 뭐냐면은 이 아주 그냥 이 고집이 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저 무슨 저 고집을 조금 내려놓으면 될 텐데 안 그래요. 이거는 아주 올곧기 때문에 이건 센 편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참 불쌍한 사람들 보고 또 안 된 사람들을 힘이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약해요. 또 이런 사주는. 근데 강한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또 혼자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혼자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강하단 말이에요. 그 누가 날 뭐 이렇게 공격을 안 하니까 그럴 때는 내면적으로 다 강한데 약한 사람 봤을 때는 또 약하고 강한 사람 봤을 때는 또 강하고 또 이런 사주입니다. 그렇다 해서 뭐 강하다 그래가지고 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강하다 그러면은 약간 좀 외롭고 좀 팔자가 좀 세죠. 예,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은 이렇게 되면은 서로 융합은 사실 안 된다. 그런 격이죠. 그 평생 안 보고 살면은 그게 더 행복하다. 또 지금 연세가 달리 있어서 그렇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올 지나고 한 4, 5년 있으면은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 왜냐하면 그때 또 해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 나무가 두 사람 다 강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뭐 다른 부분은 뭐 부족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 우리 저기 그 신 박사님은 화가 없어요. 근데 나무가 강하면은 그게 사실 이게 떼주는 거거든. 예, 짚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다. 살아나가는데 내가 볼 때는 말년이 가면 갈수록 이 재물로는 따른다. 그리고 이분도 그래요. 이 박근혜 대통령도 화가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야, 이분도 화가 없거든. 그래 이분도 나무를 짚어주는 군부를 떼주는 격이다.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말년이 좋다. 대신에 이제 수가 없으니까 이거 이제 금이 마침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짚어준다. 그래서 두 분 이래 봤을 때 공통점은 나이가 자꾸 이래 들면 들수록 말년이 좋다. 그리고 또 이 재물도 많이 또 갖게 되고 초년 중년보다도 말년이 좋다. 말년이 뭐 보면은 지금 뭐 한 70부터라 그러더라 말년이 지금요. 근데 그때 가면은 뭐 아주 좋아지겠지 아마. 틀림없이 좋다 생각합니다. 야, 그런데 그 나무는 두 사람 다 매우 많이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이 하나도 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정말 또 신기하네요. 아주 그냥 두 사람이 두 사람 진짜 용어 상방 아닌가요? 예, 뭐 이렇게 사주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강한 사람 강한 사람끼리 부딪히고 또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이 부딪혀야 돼요. 그래 이제 강한 사람 약한 사람 부딪히면은 약한 사람 지거든. 맨날 그렇게 노예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또 어떻게 또 부딪히면 또 그대로 또 살아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뭐 또 괜찮다 사주를 볼 수가 있죠. 60갑자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다 또 생각이 들죠. 근데 뭐 꿈을 그렇게 꼬셨다면서요. 이야, 근데 참 이제 사주를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꿈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만은 이 꿈 얘기가 참 또 웃기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생하게 꿨던 오늘 새벽 한 4시에서 5시경에 꿨던 꿈. 지금까지 저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꿈을 꽤나 꿨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간호사님 박근혜 대통령 꿈을 꿔본 적 없나요? 저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야, 저는 뭐 몰라 어떻게든지 뭐 과거에는 뭐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요 근래는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 근래 기억 없으면 과거도 기억이 그래요? 없는 거죠. 뭐 과거에 꿈은 기억이 없으면 그건 꿈이 아니죠. 저 지난번에 방송에 말씀드렸죠. 여기 부처님 앞에서 제가 그 체조선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예, 예. 그 저도 지금 해보니까 절대로 안 내려가더라고. 그날따라 꿈에 어떻게 잘 내려가는지 예. 쫙 붙어가지고 쭉 하니까 이 다리가 쭉쭉 늘어나더라고요. 그거 아주 여기 자면서 첫날 아주 꿈을 꿨는데 그래서 제가 좀 밝힐 수는 없고 우리 신도분들이 아마 여기 기도하시면은 다 잘 안 되시리라 잘 되시리라 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신도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좀 편안하게 좀 잘 정치 좀 잘해 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꿈 이야기. 아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문수 후보를 많이 응원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고 또 옥천의 유영수 여사 생가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구 이제 서문시장을 또 방문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 부울경, 이 부산, 울산, 경남까지 김문수 후보 지지
운동을 하셨어요.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가 얻은 이 41이라는 숫자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4자라는 숫자를 끄집어 올린 게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3이라는 숫자를 4라는 숫자로 바꾼 게 이 박근혜의 힘이다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자, 아마 그 어떤 아마 그것과 관계돼서 그런지 어떤 정치 큰 이벤트 어떤 행사장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변복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죠. 변복을 했으니까. 근데 옷은 검정색 옷을 입었어요. 이게 그 검정색 꿈이에요? 예, 예. 검정색 옷을 입고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이 후드티 같은 걸로 네네. 이렇게 덮어고. 가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슥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각하다 이렇게 제가 외친 겁니다. 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께서 지나가시다가 고개를 확 돌린 거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는 대성공적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행사가 딱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뭐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인사를 하시는데, 저를 보시고는 갑자기 저를 제가 껴안은 거 아닙니다. 이 분명히 꿈은 꿈얘기 그대로 전달하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그냥 그 와락하고 껴안아 버린 겁니다. 우리 신 박사님을 알았다고요? 예. 예. 제가 아는 게 아닙니다. 예.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후보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아줬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뭐 악수 정도 하고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데 갑자기 저를 보고는 갑자기 와락하고 껴안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시고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나의 아무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자리에서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다 주목되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하기 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나의 아무개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이거 신 박사 작품인 거 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를 기획한 게 신 박사의 작품인 거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렇게 약간 언덕진 곳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또 그 일행들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앉으시고, 그래서 보니까 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수저가 조금 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휴지를 꺼내가지고 수저를 닦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식사하시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으니까 이게 마치 수도꼭지 같은 이게 우리가 분무기 같은 이게 분수대 같은 이걸 이제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분수대 터지듯이 확 터졌으니까 뭐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죠. 축제 분위기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또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이게 분수대 같은 물이 확 터졌단 말이죠. 이거 더 기뻐하셨죠. 역시 신 박사야. 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마무리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언덕배기여서 이 내리막길이 좀 가팔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엎이시죠. 내리막길이 이렇게 조금 하니까. 그 대통령께서 저한테 엎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엎고 그 언덕을 이제 이렇게 내려갔어요. 내려가는데 그 옛날에 무슨 하나를 얘기한 그것도 신 박사가 기획한 걸 나는 알고 있다.
옛날에 어떤 큰 아주 그것도 난 행사. 그거를 나를 돕기 위해서 기획해 준 걸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아주 편하게 그냥 제가 얻고 왔는데 제가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우리 처가 이렇게 묻더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무거웠냐 가벼웠냐. 근데 제가 이렇게 업었을 때는 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네, 가벼웠고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이제 내려가면서 여기 가까운 공원에서 같이 데이트라도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아 좋다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은 데서 옆길로 이렇게 이제 제가 업고 이렇게 그 공원길로 접어들면서 이제 제가 꿈에서 깨어났죠. 예. 내려오진 않고요. 내려드리진 않고. 네, 내려드리진 않고. 예.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참 좋은 꿈이에요. 가령 그 참 이 대통령 지냈던 분 꿈은 사실 잘 못 꿔요. 내가 꾸고 싶어도. 근데 함부로 안 오는데 그 대통령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나한테는 행운이에요. 뭐 그분하고 나하고 신 박사님하고 잘 지낸다 이거는 떠나서 그 꿈을 해석을 하다 보면은 나한테 이제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꾼 거는 나한테 온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내가 이 꿈을 다른 사람 팔 수도 있다. 그렇지만 파는 거는 그 좀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봤는데 내가 업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행운입니다. 그요. 그리고 업고 내려 업었는데 거기서 깃털같이 아주 가벼웠다. 이것도 행운이고. 왜 그러냐면은 업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쇳덩어리처럼 무겁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부담이 가잖아요. 그래서 가벼웠다 이런 거는 벌써 내가 재수가 좋다는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오다가 보니까 이 분수대 물줄기가 탁 터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재물이 많이 앞으로 이 들어온 격이다. 그리고 이 물도 봤을 때 흙물이냐 안 그러면 진짜 파란 물이냐. 물론 분수대는 뭐 흙물이 아니겠죠. 투명한 물이죠. 예, 깨끗한 물이죠. 깨끗한 물이겠죠. 예. 그래서 그 물을 봤을 때는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이 성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주 그냥 중요한 건데 이게 내려놓고 내려놔 드리고 만약에 걸어서 나갔으면은 그거는 좀 덜 행운이에요. 그 업은 것 자체만 해도 행운인데 안 내려다 드리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깼다. 이제 업은 상태에서 깼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엄청난 그 큰 행운이에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스님, 그러니까 제가 꿈속에서 가장 강하게 각인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제가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장 강하게 각인됐던 그 장면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시는데 그 부분을 놓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업고 깼다는 거 아닙니까? 전 그거보다 더 강하게 각인된 하나의 장면이 있었어요. 한번 놓치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그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다 알아보셨죠. 제가 외쳤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 분들하고는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악수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저를 보셨죠. 근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알아봤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이제 알아본 거죠. 그렇죠. 예. 그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악수를 가볍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제 저를 보신 거죠. 그 보시고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와락 안았다. 예. 저는 이게 가장 강하게 각인됐어요. 그거는 뭐 왜냐면 이건 제가 가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인이 달려오셔가지고 네. 와락 안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물론 꿈이지만 그 주변 사람들 어떻게 난리 난 거죠. 그렇죠. 이건 왜냐면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 역사상 외간 남자에게 손을 꼭 잡은 것은 김문수
그 당시 대통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최초 아닙니까? 예. 두 손으로 손을 꼭 잡은 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많은 사람들 대중들 앞에서 본인께서 달려오셔가지고 와락 껴안았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 엄청난 그 행운을 그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강하게 제 인상에 남아 있는 가장 제가 이제 내가 가서 이렇게 앉는 거 하고 그분이 그 제가 어떻게 가서 아니, 안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꿈이니까. 꿈이라도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악수 정도는 몰라도 제가 안 할 수는 꿈이라도 없죠. 꿈이라도 가서 이렇게 안을 수도 있어요. 왜냐 꿈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약간 희석이 돼요. 네. 강하게 들어오질 않거든. 근데 와서 알아보고 놀래면서 안아준 거는 건강과 이 재물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격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그 중요한 얘기네요. 그리고 근데 왜 중요한 얘기 그걸 빠뜨리세요?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 그 뭐 아주 아니 그 꿈을 그 너무 뭐 참 누가 평상시에 꿀 수 없는 그런 아주 대꿈을 꿨으니까 제가 또 좀 빠뜨렸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려가면서 그 이렇게 땅에 안 내려놨다. 그러고서는 그분이 땅에 내려놓고 그분이 훌쩍 떠났으면은 그게 아마 반의 반도 아마 그 내한테 상원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안 내려놓고 내가 계속 얻고 있다가 깼다. 이러면은 아주 큰 행운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잘 되고 또 내 건강도 지켜주고 또 첫째 재물이 이제 술술 들어온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주 좋은 꿈을 꾸셨네요. 아주. 그러니까 제가 이 전체 꿈 이야기에 딱 아주 강하게 각인됐던 네 가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달려와서 나를 와락 안았다. 첫 번째 가장 강한 인상으로 남았던.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약간 지저분한 수저를 제가 닦아드렸다. 이게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이 분수가 터지듯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걸 제대로 이걸 볼트를 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도우니까 빵 하고 터졌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얻고 내려가겠습니다 하니까 덥석 제 등에 엎이셨다. 그런데 깃털같이 가벼웠다. 이 네 가지가 제게 가장 강하게 남았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아주 제대로 그냥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아는 거 하고 이 분수대가 터진 거 하고 그다음에 안 내려놓은 거 하고 이건 아주 그냥 그야말로 좀 행운입니다. 이거는 뭐 오후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전에는 사실 그 꿈을 꾸면은 이렇게 막 그 가족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오전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오후에 이제 가족한테 얘기하고 할 정도로 해야지 이걸 뭐 하자 말자 그냥 전화로 누구한테 얘기한다 이러면은 그것도 좀 천기 운을 그 빼는 거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좋고 그다음에 웬만하면은 그 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 이 사회적으로 좀 잘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꿈 얘기하면 안 된다. 좀 잘 나가는 분한테는 해도 되는데 특히 가족한테는 괜찮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실업자로 논다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또 생각이 합니다. 선생님 그럼 결론은 제 꿈은 로또 꿈입니까? 로또 사러 가야 되나요 지금? 그것도 가능하지요. 오늘 새벽에 꽂으니까 오늘 남기지 말고 또 사시고 또 내일 또 한번 사보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계속 하루에 한 장씩만 이렇게 5,000원 많이 사지 마시고 5,000원만 사시는 게
제가 또 이 사행심을 부추긴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꼭 로또는 사야 된다. 사는 게 좋다. 예. 그런 대꿈을 꾸는 거는 무조건 사셔야 돼요. 예. 아마 이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처럼 아주 귀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간호사님에게 꿈 해몽을 의뢰하실 겁니다. 의뢰하시면 이제 사주를 푸시고 꿈 해몽을 해주시는데, 자, 선생님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저희 사주가 충돌한다, 세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공통점이 나무가 많다, 두 사람 다. 그리고 화가 없다, 불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주와 지금 꿈 얘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좀 상반되거든요. 이 근데- 사주와 꿈 얘기는 정반대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꿈은 반대다 뭐 이런 이거 건가? 예를 들어서 예. 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지금 지금 뭐 거의 뭐 운동 생활에 마찬가지잖아요. 집에 계시니까 그렇죠. 나와서 정치를 하면은 뭐 이게 상충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정치를 안 하시잖아. 그리고 사실 그 뭐 이렇게 만날 일은 제가 그렇게 이 다음에 한 4, 5년 있으면 몰라도 지금 현재 한 1, 2년 안에는 만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꿈 자체만 봤을 때는 이 사주를 놓고 보긴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신 박사님이 오늘 사주를 꿈을 꿨기 때문에 신 박사님 위주로 많이 이렇게 사주를 풀이합니다. 근데 두 분이 굳이 그분을 내가 업었으니까 그분을 사주를 놓고 또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좀 희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 박사님 사주를 놓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좀 충돌이 나도 뭐 그분은 현직에 오지는 않고 또 계속 그 전직 대통령으로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영향이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야 뭐 돈에 욕심이 있겠어요. 그냥 뭐 동생분도 또 이렇게 또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편하게 사시는데, 우리 신 박사님은 그 꿈으로 인해서 앞으로 돈 걱정은 안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돈도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이게 있어요.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괜히 억지로 돈을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행운이 좀 이래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제를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돈은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자꾸 쓸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100원이 들어오면은 120원이 나가는 경이 생긴다면은 그건 돈 버는 게 아니죠. 그건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저 신 박사님은 앞으로 돈이 들어와도 잘 새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큰 일을 하신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꿈은 아주 그냥 잘 꾸셨네 아주요. 네. 앞으로는 아마 이런 꿈 꾸는 게 아주 힘드실 거예요 아마. 아니, 저는 이제 평생 아마 꿈을 예. 꾸지 이런 예. 꿈은 꿀 수가 없다 저는 봐지고요. 예. 평생 꿀 수 없다고 봐지고, 혹시 이 방송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인 꿈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다 공유하는 거고, 또 이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이 방송을 보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꿈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정말로 놀랬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를 달려와서 저를 와락 안았다. 물론 제가 남자라서 허리가 부러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여자였으면 허리가 부러질 만큼 와서 정말 와락 안았다는 거 하나. 그리고 제가 업었는데 너무 가벼웠다. 깃들처럼 가벼웠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행복해 하셨다. 인상이 아주 편안하셨다. 아주 행복해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 사주상, 물론 이 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주에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보다 나무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많고 저도 나무가 많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불이 없고 화가 없고 저 역시도 이제 화가 없습니다. 이 사주상으로도 굉장히 공통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사주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말 그대로 용호상박이다. 서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막상막하의 사주다. 뭐 그렇게 지금 풀어주셨고, 그런데 꿈은 정반대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를 와락 안으셨다. 그리고 제 등에 엎이셨다. 이렇게 놓고 보자면 가다가 또 분수가 터졌다. 예, 예. 빵 하고 그것도 터졌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그 꿈입니다. 그것도 예, 본인께서 이렇게 그걸 터뜨리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예. 손을 만지니까 제가 만져서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빵 터뜨려 드렸죠. 그러니까 본인께서 매우 행복해 하셨다. 흡족해 하셨다. 라는 게 이제 사주와 꿈은 정반대였다라는 게 오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좋은 꿈, 길몽들 꾸시면은 우리 간호사님께 이렇게 정말 사주를 풀어서 이렇게 꿈 해몽해 주시는 건 아마 국내에서 난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간호사님께서 이런 또 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우리 간호사님께서는 뭐 기도 전문이시고 또 부적 전문이신데 또 육식갑자 전문이시고, 그런데 또 이렇게 꿈 해몽까지 이렇게 해박한 전문가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꿈 꾸시면은 이 간호사님께 시주하시더라도 반드시 사주와 곁들여서 이렇게 꿈 해몽 받으시면은 이 생활의 즐거움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간호사님 이렇게 좋은 이 꿈 해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그 꿈을 아주 행운이 꼭 따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안하게 그냥 참 건강하시고, 또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뭐 전혀 뭐 이게 재물이 없으면 안 되지니까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좀 많이 좀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좀 이렇게 불쌍한 사람 좀 많이 좀 좀 드리고, 아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요 근래 이 꿈은 참 이게 그렇게 특이하고 아주 귀한 꿈은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간직하시고 아마 좋은 일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예. 성불하십시오. 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한번 먹고 나면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에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여기.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